3학년 세무실무 회계금융과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배우셨죠?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부가가치세 입력에 관련된 능력다리를 학습하게 될 텐데,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었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선생님과 함께 유형별 코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속 서류에 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49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학습했을 텐데 일반 과세자가 발급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쭉 볼 건데요. 이 앞에 10번 때는 우리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즉 매출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10번 대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51번, 52번 이런 식으로 배울 텐데, 이거는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골라줘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10번 대로부터 보면 일반 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11번 과세 매출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몇 퍼센트 매기죠? 공급 가액의 10%를 매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어떤 회사에게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발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이 종이를 보고 코드를 몇 번 눌러야 되겠다? 그쵸, 11번 눌러야겠다라고 힌트를 얻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공급가액이 이 경우 만약에 4천만 원이면 자동으로 10%가 계산돼서 400만 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고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판매를 하고 발급했다라고 얘기하면 몇 번 코드? 11번 코드를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실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안 따라 하셔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 누를 때 유형에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되어서 나온 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11번 이렇게 입력하고 하나씩 내용을 입력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수량이 80개였고 단가가 50만 원이었다 라고 입력하는 순간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으로 입력하고 외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세액으로. 즉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미리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 이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내용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자동으로 분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우리가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영의 세율을 부과한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10%를 인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0%를 인정한다라는 걸까요?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을 할 때 얼마 낼 건지 계산을 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매출액에다가 우리 회사의 매출 내용에다가 10%를 곱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입한 거에다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10%를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경우에 영세율이 발생을 하냐면 수출기업 알죠? 수출기업. 여러분들 우리 앞에 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도 활성화되고 생산력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한테 이 매출액에 관련된 10%가 아니라 0%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 아무리 해봤자 세금을 내지 않고 매입한 거에 대해서만 마이너스에 관련된 세금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곧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세율은 우리가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영해세율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12번 영세 코드를 고를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6번 직수출에 관련된 코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12번 영세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은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나중에 볼 테지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발급해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아까는 그냥 과세 같은 경우에는 산서 그냥 세금계산서였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거를 발급해 줄 때 12번 코드를 누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에서 보통 뭐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라는 힌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내부 공급이 아니라 바로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문제에서 뭐 직접 수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도 없고 직접 수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16번 코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세금계산서에 발급 의무가 없는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16번,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2번을 입력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장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혹은 구매 승인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공급했다. 이런 직수출이 아닌 경우 12번 코드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직수출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16번 코드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힌트를 찾아야 되냐면요. 일단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요거 12번 코드이고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점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공급 시기 한번 볼게요. 공급 시기는 12번 영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와 같이 그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 날짜 있죠. 그걸로 공급 시기를 보면 되는데요. 직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공급 시기가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공급 시기가 아니라 선적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선적일 같은 경우에 뭐 환율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다시 따라가지고 환율도 계산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그 날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헷갈리지 말고 공급 시기는 직수출의 경우에 선적일로 계산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과세 매출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재 155쪽에 선생님이 있는 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확인만 하세요.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걸 딱 본 순간 매출했다고 하니까 12번 영세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아까는 바로 입력을 하는 순간 부가세에 어떻게 됐었죠? 여기 이렇게 바로 10%가 계산이 됐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으로 채워지고 공급가액이 바로 이렇게 합계 금액에 나타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드까지 입력을 하고 전자니까 1번 입력하고 외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또 다른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니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매출했을 경우에 10%가 계산이 됐는데 이건 없어. 즉 외상 매출금이 바로 외상 매출로
대변에 입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 명예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 13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면세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영세율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영세율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면서 영예세율을 부과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납세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들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13번 면세로 입력을 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얻어야 될 것들은 문제에서 아까 우리 11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면세를 고르는 문제 그 자료들을 보면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이게 차이점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13번 면세 코드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도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표, 뭐 도서, 뭐 신문 이런 거 있고요. 또 뭐 많이 나오는 게 문제에서 뭐 교육, 허가받은 교육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면세에 해당이 돼서 계산서만 발급을 하면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다르죠. 아까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계산서만 나와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판매했다. 품목명을 보니까 서적 이렇게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해당된다고 얘기했었던 게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만 매겨지고 세액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부가세 예수금이 뜨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구분해서 입력하는 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